회화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패턴 4가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영작을 해보죠. 내가 영어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 하면 여러분 바로 요거예요. 뭐뭐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should로 가야 된다. 그리고 주어를 쓰고 동사 잡아 빼는 거죠. 그래서 take something off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이게 핸드폰이라서 죠 잡아 빼는 거니까 take my phone off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가볼게요. 벨트를 풀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하나요? 그렇죠. 뭘 쓴다? should I 그 다음에 동사 맞아요. take 뭐를? 한국어로는 여러분 벨트라고 해요. 그냥 한국어니까 벨트. 근데 영어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찍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벨트가 누구의 벨트인지 내 거냐 너 거냐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벨트를 푸는 거예요? 그렇지. Should I take my belt? 빼는 거니까 off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시계를 풀어야 하나요? 그럼 뭐뭐 해야 하나요? 직접 바꾸면 그렇죠. Should I 동사 take 일단 잡는 겁니다. 뭐를 잡습니까? 내 시계 my watch 잡아 빼는 거니까 off. Should I take my watch off?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나온 이유는 하나요 여기서 should를 가는 법 이게 안 나옵니다. 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시계 열심히 외워요. watch라고 이렇게 열심히 외웁니다. 근데 진짜 영어에서는 my watch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격을 I my, you your 이렇게 열심히 외운들 왜 바로 영어를 못한다?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 시계를 풀어야 되나요? Should I 동사 take 뭐를 내 거구나. My watch off. Should I take my watch off? Should I take my watch off?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거 보세요.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바꾸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나요니까 일단은 should I 얘를 쓰는 거죠. 동사 일단 잡습니다. take 뭐를? my shoes 신발이 2개니까 잡아 빼는 거니까 off.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바지를 벗어야 되나요? Should I take my pants off?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양말 벗어야 돼요? Should I take off my socks? 또는 Should I take my socks off? 이게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Should I take my 블라블라블라. 이건 여러분 패턴입니다. 하나요라고 할 때는 should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주어를 쓰고 잡아 뺀 다음에 물건을 확 나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자켓을 벗어야 되나요? 정말 많이 쓰겠죠. 여러분 직접 바꿔보세요. 천천히 바꾸면 돼요. 뭐 해야 하나요? 하나요네. Should I 동사네 take 뭐를? My jacket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벗은 거니까 이게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off. 근데 이거를 여러분 take off my jacket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 공부하기보다는 바로 뭐다?
얘를 처음에 넣고 1번을 주어를 2번 넣고 어떤 동사를 쓸 건지 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여러분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hould I take my jacket off? Should I take my pants off? Should I take my socks off? Should I take my hat off?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구문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영어가 들리고 해석이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다음은 이겁니다. 저는 가족을 보러 왔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가족 보러 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숨어있는 이 숨어있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이 숨어있는 주어. 이 숨어있는 주어를 영어에서 못 찾으면 절대로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보러 온 거예요? 내가 보러 온 거잖아. 그럼 동사. 쌍시옷이 있네? 과거네, 과거. 이게 팍팍 빨리 나와야 돼요. 가족 보러 왔는데요, 왔네요. 내가 I 왔네, 과거네. came. 왔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보러라는 게 이거 또 다른 하나의 또 동사가 죠. 동사 같은 거죠, 얘도. 보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see를 써야 되는데 이 동사가 있으니까 연결해 줘야지. I came to see my family.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습이에요. 이거를 I came to 동사, I came to 동사 이렇게 패턴을 외우면은 절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패턴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빨리 하면은 훨씬 더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 할 때 What's your purpose to visit here? 라고 했을 때 공부하러 왔는데?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누가? 여러분 누가? 내가. 동사네. 그거 왜 왔어요? 스터디인데 스터디도 동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사이에다가 I came here to study. 이 her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바로 주어를 쓰고 어떤 동사를 써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끝낼 거냐.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씩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아요. 좋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게 안 넘어가요. 자, 휴가차 왔어요. 그럼 일단 가봅시다. 일단 누가? 동사. 자, 요거 쌍시옷이죠. 그러면 시제가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예요? 당연히 과거죠. 그래서 동사를 쓰면은 이게 딱 나와야 돼. I came. 휴가는 영어로 vacation. 이게 영국 사람들은 holiday를 쓴다. 영국 사람들은 holiday를 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냥 빨리 단어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세요. 자,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얘는 명사야. 명사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뭘 넣어준다? 전치사 on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 휴가는 일정에 따라 오니까 붙어서 오니까. I came on vacation. I came on vacat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업무차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나는 왔다. 그쵸? 뭘로? busin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업무들이 이렇게 붙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on을 씁니다. I came on business. 근데 얘를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럼 내 비즈니스라면 my business.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영어에서 누가 동사를 하는지 이 분위기를 계속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패턴별로 이렇게 이럴 때는 명사, 이럴 때는 to 동사. 이걸 해봤자 여러분 이건 금방 까먹는다. 안 까먹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업무 찾았어요? I came on my business. Or I came on business.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게요. 호텔로 가는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우리 여러분 요금이라는 단어를 조금 보죠. 이 요금은 여러분 크게 영어에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fee가 있어요. 두 번째는 fare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톨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타면은 톨게이트 들어봤죠? 이 톨게이트는 고속도로나 터널, 다리 등을 통과하면서 내는 요금을 우리는 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교통수단, 버스나 기차나 택시 같은 걸 낼 때는 우리는 흔히 fare를 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모든 대부분의 비용 아니면 학원비, 뭐 입장료 뭐 이런 것들은 fee를 쓰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은 여러분 지금 호텔로 가는 요금 어디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택시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면 버스에서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노선대로 가니까. 아, 그러면 fare를 쓰는 게 좋겠구나. 그럼 일단 얘를 기억했죠? 갑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얼마니까 how much. 요거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how much is the fa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how much도 좋지만 그냥 뭐야? 그 요금이 뭐야? 바로 직접적으로 what's the fare? What's the fare? 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금이 뭐야? What's the fare? How much is the fa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What's the fare?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갈 때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지나가죠? 그럼 이렇게 가는 장소가 나오니까 to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잘 보세요. What's the fare? To 하고 장소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텔로 가네요. 서로 알고 있다? The hotel. What's the fare to the hotel?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말고 이제 저와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껴보죠. 공항으로 가는 요금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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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fare? 나오나요 이게? 이제는 좀 설명 듣고 하니까 나오죠. 요금이 뭐야? 뭐야? What's the fare? 뭐 이 정도의 무례한 건 아닙니다. 영어는 어디로 가는? To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를 쓴 이유는 서로 공항을 알고 있으니까 더를 쓰는 거죠. 그냥 몰라. 그냥 아무 공항. 이게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도시가. 자, 이런 도시가 있는데 공항이 A, B, C, D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요. 4개가 있어요. 공항에. 이 도시에. 그럴 때는 어느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도시에는 공항 하나가 있을 겁니다. 서로 알고 있는 공항. 근데 물어보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딱 의문문을 쓰면 되겠죠. 자, 다음 가볼까요? 여러분 다음 볼게요. 자, 이 주소로 가는 요금이 얼마인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주소라는 단어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는 영어로 address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볼게요. 얼마인가요? 얘부터 갑니다. 좋아요. What's the fare? What's the fare? 얘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이 주소로 가는. 그러니까 to 뭐 가리킨다? This addres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영어를 말할 때 단어가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what's 알고 있다면은 what's the fare? 어디로? Here.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를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다? 바로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말을 시작할 거냐. 이거를 우리는 사실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What's the fare? 얘도 되지만 How much is it? 얘도 되는 거예요. How much is it to the airport?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자신감 있게 첫 마디를 뱉을 수 있냐? 이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으로 가는 요금이 얼마예요? 자, 역. 역은 일단은 뭐가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다는 stay에서 station. station.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What's the fare? What's the fare? 어디로? 역으로 가는. 여러분 역은 서로 알고 있어요. 어느 역인지. 그래서 to the 내가 기차역을 얘기하고 싶다. train st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역이면은 train 빼고 statio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좋아요. 다음 갑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잠시 들려도 될까요? 그러면 잠시 들으다는 거는 이 택시를 타고 어떤 택시를 타고 갑니다. 가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스탑을 하죠. 그렇죠? 멈추겠죠? 멈춘 다음에 새로 잠시 있다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머무르다 그 근처에 라는 by를 쓰면 돼요. 이 by는 근처라는 뜻이 돼요. 자, 내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거죠? 너왜? 너 근처에. 너 근처에. I stand by you. 그래서 stand by. 많이 들어봤죠? 대기하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냥 어디 근처에 서 있어라. 그래서 대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stand by you. 좋아요. 그래서 요 by, stop by. 잠시 들르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가볼게요. 볼까요 한번? 잠시 들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들리면은 여러분 can I? 라고 하면 돼요. 너가 들리면은 can you?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택시를 타고 있어요. 그럼 나도 있고 택시에 있는 사람이 누구도 있습니까? 버스 아니죠. 택시 드라이버도 있죠. 드라이버 운전기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내 옆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w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can we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조금 더 나는 좀 더 이걸 부드럽게 하고 싶다. 정중하게 하고 싶다. can 할 수 있죠? 요거보다는 할 수 있겠죠. could we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얘를 갖고 여러분 갑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현금 인출기에 잠시 들려도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can we 또는 could we 돼요. 동사 잠시 들으다 stop by 어디에? 현금 인출기니까 현금 인출기는 ATM. 네, 여러분 현금 인출기 이 근처에 내가 알고 있는 현금 인출기예요? 그냥 아무 현금 인출기예요? 아무 데나 하나 가면 되죠. 그래서 can we stop by an ATM?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볼게요. 편의점에 잠시 들려도 될까요? 바꿉니다. 좋아요. 처음만 잘 잡으면 돼요. can으로 해볼게요. can we 동사 여기까지는 좋아요. stop by 편의점이 아무데나 하나죠 그냥? 그래서 편의점은 영어로 convenience store 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we stop by a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하면은 편의점에 잠시 들려도 될까요? 택시 탔을 때 can we stop by a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일본 여행 가면은 일본 여행은 여러분 그 편의점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편의점 들려가지고 뭐 사고 싶을 때 편의점에서 오뎅도 팔죠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자, 다음 가볼까요?
약국에 잠시 들려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약국은 여러분 영어로 pharmacy라고 해요. 이렇게 쓰죠. pharmacy. 자, 그러면 들려도 될까요? 좋아요. Can we? 동사? 잠깐 들르는 거 멈추니까 stop by. 어디를? A pharmac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국을 여러분이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와 내가 서로 항상 가는 그 약국을 알고 있다면은 어 대신에 더를 써도 돼요. 하지만 잘 쓰진 않겠죠? 왜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아무 약국 한 군데만 들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려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죠. 우체국에 잠시 들려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접 가볼까요? 될까요? 동사. 여기까지는 이제는 한 번에 나옵니다. 우체국. 바로 post office라고 하겠죠. 근데 우체국이 택시기사와 내가 서로 알고 있어. 그럼 어 대신에 더를 써도 돼요. 근데 그냥 가다가 아무 데나 하나 있으면 들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더보다는 어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Can we stop by a post office? Can we stop by a post office, please?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빨리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숨어있는 주어와 동사를 생각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끄지면 된다. 그럼 동사를 얘기할 때 얘가 과거냐, 미래냐, 아니면 어떤 조동사를 쓸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제가 완벽하게 프랭크쌤 영어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저와 함께 저를 믿고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한번 힘을 키워보시죠. 저를 믿고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확실히 여러분 영어 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